안녕하세요. 닥터 프렌즈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최근에 우한 폐렴이라는 게 이제 많이 유행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또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국내에서도 우한 폐렴 확진자가 나와서 이 질병이 어떤 병이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조치들을 취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이야기하려고 이렇게 좀 급하게 카메라 앞에 섰어요. 먼저 이게 어떤 병인지 좀 알려드릴게요. 디렉터님 혹시 예전에 사스 기억하세요? 네. 중국에서 시작해가지고. 맞아요. 네, 사스는 2002년에 유행했던 질환인데 그 영어 이름이 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그러니까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이라고 해가지고 그 약자가 SARS, 사스여가지고 그렇게 불렸던 병인데요. 그것도 마침 중국에서 시작이 됐네요. 그 병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흔히 우리 사람한테도 있는 감기 바이러스의 일종이거든요. 근데 원래 이 바이러스가 사람 사이에서 도는 코로나 바이러스도 있지만 동물들 사이에서 도는 코로나 바이러스도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다양한 종류가 있는 건데, 동물 사이에서 도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변이를 일으켜서 사람에게도 감염력을 갖게 돼가지고 사람 사이에서 대유행을 했던 그 바이러스에 의한 호흡기 증후군이 바로 사스의 정체였던 거거든요. 그리고 디렉터님, 그 메르스도 기억하시건 얼마 안 됐잖아요, 그쵸? 네, 오빠 군대 있을 때. 네, 그것 때문에 정말 군대에 있을 때 정말 난리가 나가지고 손 씻기 운동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해줬었고, 많은 의료진들이 고생을 했던, 이제 그게 불과 몇 년 전인데요. 이 메르스도 코로나 바이러스의 변이, 그때 뭐 낙타, 박쥐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잖아요. 원래 낙타나 박쥐 사이에서 돌던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그 감기 바이러스가 유전자 재조합에 의해서 변이를 일으키면서 사람에게도 감염력을 갖게 됐고, 그래서 그게 사람 사이에서 이렇게 대유행을 하게 되면서 크게 문제가 됐던 병이 바로 메르스였던 거예요. 원래 그렇게 변이가 되어서 동물에서 넘어오면 더 위험한 건가요? 그렇죠. 이제 우리 사람들 사이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는 워낙에 이제 흔하게 감기처럼 앓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항체를 가지고 있고 면역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동물들도 실제로 그 바이러스는 별로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얘네가 이제 유전자 재조합에 의해서 사람으로 넘으면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되면서 우리한테는 면역력이 없는 그런 신종 바이러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절한 항체도 없고 면역력도 없기 때문에 대유행을 하게 되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쉽게 퍼지고, 또 우리가 더 심하게 앓게 되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면역력이 약한 노인분들이라든지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 그리고 영유아 같이 좀 취약한 층에서는 이게 심각한 폐렴 같은 합병증을 일으킬 수도 있는 이제 그런 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번 우한 폐렴도 코로나 바이러스의 변종이라는 거죠? 맞아요. 이게 중국에서 이제 처음에 우한시에서 원인 미상의 어떤 뭐 균인지 바이러스인지도 모르죠. 그런 사람들이 폐렴에 걸려가지고 계속 입원을 해서 뭐 100명, 200명 이렇게 돼가지고 이에 대한 검사를 해보니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공통적으로 나왔던 거죠. 이게 급격히 퍼지면서 지금은 중국 전역에 400명, 이제는 우한시뿐만이 아니라 뭐 중국 전역에서 이런 발병자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아직까지 이게 잠복기나 얼마나 치명적인지도 몰라요. 지금 중국에서도 사망자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에서의 사망이라고 중국은 발표하고 있는데, 얼마 뒤면은 중국 최고의 명절인 춘절이에요. 그러면은 중국에서 한국을 찾는 관광객이 14만 명이 되고, 중국 우한시에도 이제 한국인 교민이 1000명 정도가 돼요. 저희 직항도 있고요. 그래서 정말 많은 인구 이동이 있을 예정이어가지고 이게 대규모로 한국으로 넘어오는 그런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해서 보건당국이나 병원들이 긴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 우한 폐렴은 어떤 동물에서 왔다는 보고가 있나요? 질병관리본부에서 이번 바이러스의 유전자 서열을 분석한 결과는 박쥐 코로나 바이러스와 89.1%의 높은 일치율을 보였다고 해서, 아마도 박쥐 사이에서 유행하던 코로나 바이러스, 박쥐 사이에서 유행하던 감기 바이러스가 어떤 변이를 일으키면서 사람에게도 감염력을 갖게 된 게 아닐까라고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직까지 이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적절한 백신이 없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비말, 우리 침에 의해서 이렇게 전파가 된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수칙은 일반적인 감기와 마찬가지예요. 메르스 때와도 마찬가지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마스크 쓰잖아요. 마스크가 매우 중요해요. 내가 꼭 감기에 걸리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의 비말이 내 입으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마스크를 쓰는 게 좋고, 이때 꼭 미세먼지 마스크는 아니더라도 천 마스크로도 충분히 코로나 바이러스를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고요. 그리고 손을 잘 씻는 게 중요해요. 이런 바이러스가 이제 보통 감염자가 손에다 기침을 하면은 손에 이 바이러스가 수분 동안 생존을 하고 어딘가를 만지면 정말 수시간 동안 감염력을 가질 정도로 생존을 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만지는 어딘가가 다른 어떤 감염자가 만진 곳일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손을 씻는 습관을 가지는 게 중요하고, 손은 꼭 비누나 세정제를 사용해 주는 게 효과적으로 바이러스를 제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모두가 이제 감기 이런 기침이 나온 호흡기 증상이 있을 때 팔꿈치나 손수건에 이제 기침을 하는 습관을 갖는다면은 더 효과적으로 이런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거를 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는 이제 중국 우한 지역이라든지 중국 지역으로의 여행을 조금 자제하시고, 만약에 방문하셨다면은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생긴다면은 1339에 전화하거나 방역당국과 상의해서 적절한 조치, 이제 적절한 검사를 받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잠복기에서도 이런 감염력을 갖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일정 시간 동안은 만약에 위험 지역을 갔다 온 분들과도 일정 기간 동안 발열이 나지 않는 게 확인되지 않다면은 조금 주의를 하고, 증상이 생긴다면은 빠르게 연락을 하고 이제 적절한 병원을 방문하시는 게 이제 가장 좋습니다. 이번에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는 다행히 잠복기가 끝나고 이제 좀 발열이 있는 상태로 인천공항에 입국을 해가지고 조사 대상 유증상자로 분류가 돼가지고 이제 바로 이송이 돼서 검사를 했더니 확진 판정을 받았던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건당국에서 그 사람이 이제 비행기 안에서나 이제 이 동선에서 겹치는 사람들을 따로 이제 분류를 해가지고 이제 아주 면밀하게 관찰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수칙들을 잘 지키면서, 특히 이럴 때일수록 충분한 수분 섭취 그리고 충분한 수면,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이런 바이러스 감염에서 우리를 좀 보호해 줄 수 있다고 하니까, 다른 면역력을 올려주는 어떤 정말 치료나 약 이런 거는 현실적으로 없어요. 더 건강한 생활 하시면서 앞서 말한 수칙들을 지키고 건강하게 이번 이제 설 연휴나 남은 시간들을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